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우리 농협은행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국민은행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요. 농협은행이 일단 채용 공고가 떠서 지금 서류 접수 마감하고 이제 서류 발표를 기다리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 인적성 보고 이제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농협은행은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 끝나고 나면 면접이 있죠. 면접을 한 번만 보고 끝납니다. 은행권 중에 그래도 농협은행의 특징이 논술 시험을 본다는 거죠. 자, 우리 농협은행의 논술, 또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경제지주까지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해결해 볼까 합니다. 범농협 논술 준비 마이멘토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범농협 계열사 논술 준비 시간인데요. 마이멘토에서 또 수업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니까 수업 프로그램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고, 농협과 관련된 논술 준비, 논술 주제도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 한두 개 정도 제가 또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채용 규모를 먼저 보면 일반 분야가 0000명, 그러니까 100단위로 뽑습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분야 0000명이면 앞에 2자는 절대로 안 올라갈 겁니다. 자, 앞에 1자가 들어갈 거고 100에서 1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15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이제 이번 관건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에서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분야, 그 다음에 글로벌 분야, 카드 분야, IT 분야까지 총 000명, 한 200명 안쪽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류 접수가 이제 10월 19일 목요일부터 10월 27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인적성 평가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 인적성 평가를 마치면 그 다음에 11월 22일 날 서류 발표가 있고, 요 필기 전형이 논술 시험을 보는 그 필기 전형인데요. 경제금융 상식도 같이 봅니다. 자, 경제금융 상식하고 이제 논술하고 그 다음에 또 인적성 레벨 2 과정까지 같이 볼 텐데, 2차 필기 전형이 요게 11월 2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서류 발표가 나고 필기 시험 볼 때까지 한 목금토 3일 정도 남죠. 일단 농협은행을 지원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은행도 같이 논술을 같이 보면 다른 은행 논술 봤던 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다른 은행권 중에서는 농협은행만 논술 시험을 본단 말이죠. 이제 농협은행 지원하면 당연히 논술 공부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이제 필기 전형, 면접 전형까지 원샷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다행히도 면접은 한 번만 보니까 다행입니다. 최종 면접, 1차 면접 이런 거 없이 한 번만에 그냥 원샷에서 끝납니다. 자, 논술 보는 계열사, 농협, 범농협 해가지고 논술 보는 계열사들이 어떤 곳이냐면 2023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 농협중앙회, 그 다음 농협경제지주의 농업경제 부분, 축산경제 부분, 이 둘 다 논술 보고요. 그 다음 농협은행 논술 보고, 농협생명보험 논술 보고, 농협손해보험까지 논술을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농협은행을 한번 볼게요. 농협은행은 논술 평가가 두 문항, 약술 하나, 논술 하는데, 공통이라고 하는 게 이건 뭐냐면 다른 계열사들도 다 약술을 주제는 같은 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과 농촌과 관련된 약술 주제 한 문항, 요 문항이 이제 논술 작성 용지에 한 5줄 이내 정도로 적는 문항이 있고, 논술은 두 개 파트에서 주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금융 쪽과 디지털 쪽 중에 하나 택해서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IT 분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IT 관련 주제 두 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농협은행 논술을 보러 가면 시간은 한 50분 줄 텐데, 논술 하나, 약술 하나 적는 요 이제 그 시간이 되겠죠. 자, 나머지 또 다 똑같습니다. 농협중앙회부터 농협손해보험까지 제가 다 넣어 놓았으니까 필요하시면 화면 캡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논술 기출 나왔던 걸 한번 먼저 보면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약술이 지방소멸기금, 이 농업 및 농촌에 미친 영향,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하는 요 부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쪽에서는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 좀 이과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다 디지털 쪽 이쪽을 선택하실 거고, 문과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경제금융 쪽을 그 주제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경제금융 쪽으로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기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금리 상승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화폐 이동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걸 설명해보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나왔고,
저 디지털 쪽에서는 합성 데이터의 정의, 장점, 폐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리고 활용 방안이 어떠냐. 그런 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작년 2021년도에는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 AR, XR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권의 활용 방안 이런 게 나왔고요. 2020년도 그전에는 6차 산업에 대해서 약술이 나왔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 은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이슈도 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금융과 관련된 뉴스나 이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풋보다 아웃풋을 많이 해야 된다. 인풋은 뭐냐? 머릿속에 넣는 과정, 이게 인풋이고 아웃풋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출력시키는 과정입니다. 말을 통해서 출력시키거나 손으로 글을 써서 출력을 시키거나. 근데 이제 손으로 글을 써서 출력시키는 이게 논술이니까 주로 이제 논술 준비를 출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냐? 자, 먼저 농업과 농촌, 농협 관련 이슈를 뭐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시사 관련 이슈도 찾아봐야 될 거고, 디지털 IT 쪽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주제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농업, 농촌, 농협 관련 이슈 어떤 주제들이 있느냐?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5도 2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도 3촌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면 좀 관심이 부족했던 거고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촌 농민들 중에서도요. 농협에서 이제 대출이 나가는데 농업인에게 대출 나가는 게 있고 비농업인에게 대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대출 나가는 건 뭐냐면 지역 농협이나 농협은행 저 지방 쪽에 있는 지점들이나 간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근데 비농업인 대출은 저 서울에서 또는 뭐 대도시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대출이 나가거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나가거나 이건 비농업인 대출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농업인 대출과 농업인 대출이라고 하는 이 비중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클 것 같습니까? 또 어느 쪽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이 좀 약해지고 있는지 요거 한번 조사해 보시죠. 비농업인 대출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농협은행의 본질 어떤 사명감이죠. 농협은행 본질이 뭐냐? 결국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 중앙회부터 시작해서 농협은행까지 다 존재하는 게 그게 본연의 목적인데 비농업인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건 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 소득이 지금 많이 불균형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 중에서도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이외에도 농촌 고령화 문제도 많고요. 한 가지 제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역화폐가 결국 농촌사회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농촌사회랑 연관시켜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지역화폐가 좀 무용해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농촌사회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경제 금융 시사 관련된 이슈는 작년에도 농협은행의 논술에도 고금리나 고환율 문제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서 금융 시사 문제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겠죠. 디지털 IT는 아무래도 우리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 농촌사회의 본질적인 목표가 디지털 농업입니다. 어떻게 디지털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농민신문 뭐 이런 걸 볼 텐데요. 좋습니다. 농민신문이건 뭐 농업인 신문이건 농촌과 관련된 신문은 우리나라에 뭐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농민신문이 가장 이제 활성화되어 있죠. 과거 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거부터 그 다음에 어제 거, 그 다음 그저께 거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시면서 보시는데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논술 시험 봤던 게 작년 10월 달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 10월 달 이후 올 10월까지는 다 봐야 정상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최근 거를 보려고 그러면 그래도 최근 6개월 정도까지는 이슈되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력 과정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논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둘 다 출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입력을 3, 출력을 7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이멘토에서는 그 농협은행 논술 대비해가지고 논술반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상을 했는데요. 여기 예비 논술반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은행은 논술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은행권 지원하시고 계신 분들은 농협은행 논술이 좀 생소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꼭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논술반 수업을 일단 만들어 나갔습니다. 날짜는 11월 7일 화요일 19시에서 21시 줌으로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토인데요. 11월 11일 토요일 날 19시부터 21시 역시 줌으로 만나고, 3회차는 11월 14일 화요일 날 19시부터 21시 역시 줌으로 만나고, 4회차는 11월 18일 토요일 날 19시부터 21시 역시 줌으로 만납니다. 전부 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요. 1회차는 이제 2시간 동안 논술, 약술, 작성 요령, 공부 방법 어떻게 할 거나 제가 이제 설명 좀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논술, 글 적는 거에 대해서 기본 역량, 성형외과 가면 비포 버전이 있고 애프터 버전이 있죠. 여러분들이 논술과 관련된 비포 버전의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보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견적을 내드리는 그 이제 비포 사진을 한번 찍는 게 실전 모의 약술 및 논술 작성 시간입니다. 이 작성 시간을 실전하고 비슷하게 한번 가지고 수업 끝나고 직접 한번 적어봐라 과제를 낼 겁니다. 이 과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수업 때까지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1.5회차라고 하는 걸 뒀습니다. 1회차 때 비포 버전의 논술을 적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었던 걸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 견적이 나오겠죠. 그 견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명 한 명씩 개별적으로 1대1로 줌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20분 이내 정도로 제가 잡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회차 수업 때 논술, 약술 제가 과제를 냈던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피드백하고 논술, 약술 또 적습니다. 제가 출력을 많이 시켜보라 그랬죠. 또 적고 또 과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사이에 또 2.5회차를 또 둡니다. 또 개인별로 또 상담을 또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회차 이제 과제 냈던 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하고, 또 3회차 실전 모의 약술 논술 또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과제를 또 낼 거고요. 그 다음에 3.5회차 또 둡니다. 제가 또 피드백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회차는 논술 작성 과제 피드백하고, 그날은 특강, 농촌 관련된 이슈들,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우리 경제 관련된 설명, 금융 관련된 설명, 뭐 그런 설명 쪽으로 특강 겸 설명 겸 그렇게 4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비 논술반 총 4회차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우리 마이멘토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제 실전 논술반인데, 요거는 뭐냐면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가 22일 날 나면 실제 이제 논술을 보러 가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2회차 금요일하고 토요일 4시간씩 대면으로 요거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8시간은 같은데 여기도 중간에 1.5회차가 있고요. 24일 날 금요일은 논술 약성을 작성 요령 공부 방법하고 1회차 실전 모의 약술 및 논술 작성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본 비포 버전의 사진이겠죠. 그 다음에 농업, 농촌, 농협 이슈 관련된 특강을 1회차 때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내고, 그 다음 1.5회차 그날 저랑 이제 한 20분씩 이제 신청하신 분들, 수강생분들 만날 겁니다. 줌에서 만나서 피드백을 제가 개인별로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역시 12시부터 4시까지 역시 대면으로 2회차 실전 모의 논술 약술 작성해보고, 그 실전 수업 시간에 그대로 그 현장에서 작성했던 것을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개인별 피드백은 못하고 단체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이때는 이제 1회차 때 농업 농촌 이슈 특강을 했으니까 2회차 때는 경제 금융 관련된 이슈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전 논술반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마이멘토로 신청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원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것 중에 대부분은 저는 이 예비 논술반을 들으면 실전 논술반은 안 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비 논술반하고 실전 논술반은 제가 주제를 주었던 거나 이런 거는 살짝 좀 달리 할 것 같은데요. 둘 다 들어보실 분들은 둘 다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듣는다면 예비 논술반 쪽을 듣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무료 논술 특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2일 날이 이제 수요일 날이 서류 발표가 날 거니까 그 바로 전날 제가 특강 1시간 정도 이렇게 논술 특강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학원으로 전화 1660-1312 유선 문의를 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QR 코드들은요, 맨 왼쪽은 제가 있는 오픈 채팅방 채널이니까 여기에 은행권 취준생분들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같이 들어와 계셔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 미스터뱅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 번째는 미스터뱅 블로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마이멘토에서 은행권 취업 관련해서 사관학교 그 직무나 실전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실제 취업 시즌이기 때문에 지난 7, 8, 9월 달까지는 열었고 11월 달은 열지 않을 겁니다.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과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은행 취업 사관학교 프로그램이 가동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논술 시험을 보는 것이 농협은행 5급인데요.
자, 이번 농협은행 5급 지원하시는 분들 마이멘토와 함께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었으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은행권 취업은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